예, 그럼 지금부터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일반 세션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이은주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세션 이번 6번째 주제는 지역신문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시민과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기자님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거제신문의 이남숙 기자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저널의 이종호 편집국장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등일보의 양기생 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남숙 기자님은 이 거제신문의 이야기는 독자 친화형 그리고 지역 공헌 분야에 제출하셨던 혁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거제의 역사를 알아가는 거제신문과 지역민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신문 이남숙 기자입니다. 발로 뛰어 발굴한 거제 역사,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교육의 투어의 소제목으로 얘들아 거제 역사 얼마나 아니? 이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목적, 거제 역사 2박국 교재 제작, 올해 사업 진행,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 교육활동, 올해 교육활동 영상 시청, 기대 효과, 교육 파급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거제 지역 학생들에게 거제의 역사를 알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활용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에 걸쳐 거제신문과 함께하는 거제 역사 다시 알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거제신문은 창간 때부터 내 마을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를 5년에 걸쳐 연재했고 또 2018년부터는 거제 역사 바로 알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교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추가 보충하며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제 포로 수용소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의 필요성을 재조명한 기획 취재와 거제 서면 섬길 가이드북 사업을 통해 거제의 아픔과 역사 등을 추가해 제작했습니다. 강사는 지역의 전문가, NI 강사 10여 명을 활용해 거제 역사를 강의했습니다. 다음은 거제 역사 2박국 교재 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 교재는 이렇게 얇게 제작됐습니다. 거제 역사와 구비문학 순으로 아주 얇게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는 거제 역사와 구비문학, 거기에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 편을 추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는 위치에 있는 면동과 해당 학교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엮어서 다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재를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거제 역사, 죄송합니다. 지역 거제 역사 2박국 교재 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6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했고요. 거제 역사 2박국 교재와 PPT 강의 자료를 활용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직접 강의했습니다. 지면 보도 및 강사료를 집행했고요. 올해 사업의 활용 사례로는 7개 학교 홈페이지에 보도 기사와 사진 등을 업로드했고요. 전교생에게 화상 교육을 했습니다. 선생님, 화상 교육을 했습니다. 교재는
추가로 저희가 700건을 자부담으로 인쇄해서 11월 말에 있을 평화통일 독서감상문 공모전 시상식과 경남 거제신문 학생기자단, 거제시 각종 행사 등에 배부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 시군별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과 경남 거제 역사문화버스 탐방 사업에 선정되는 디딤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제 역사 2박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수업을 하는 학교가 위치한 면 소개가 들어가고요. 학교 소개가 들어가고 거제 역사 소개, 구비문학 소개, 거제시 명칭연회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 소개 등으로 130페이지에 달하게 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을 진행한 것을 살펴보면요. 2016년도에는 7개 학교에 680명의 학생들에게 7시간 강의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5개 학교에 5시간 153명의 학생에게 강의를 했으며 2018년도에는 6개 학교에 7시간 362명의 학생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사 수업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아가지고 9개 학교에 12시간 713명의 학생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개방을 안 해서 힘들었지만 7개 학교에 11시간 367명의 학생에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5년 동안 34개 학교에 42시간 2270명의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2016년부터 교육활동 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7개 학교 강의 사진입니다. 각 학교의 강사님과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5개 학교 강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2018년 6개 학교 강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9개 학교 강의 사진입니다. 확 많아졌죠. 올해 6개 학교 강의 사진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학교는 지금 학교 전경만 나와 있는데 다음 주 10일에 사립학교인 대우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올해 교육활동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거제 역사나 이런 걸 배우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거제신문이 지난 10월 14일부터 거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거제신문과 함께하는 거제 역사 다시 알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흥남부두에서 거제로 온 이 사람들이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후원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거제 역사교육은 올해 7개 초중학교 31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1시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거제의 굵직한 역사와 각 면동의 역사, 구전설화, 기획취재 등으로 발굴된 내용을 책으로 엮어 수월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윤일광 거제시 문화예술 창작촌장님이 강사로 나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으로 나눠 강의했습니다. 첫 수업은 10월 14일 거제초등학교 6학년 1, 2반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고, 두 번째 수업은 10월 15일 동부초 6학년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이어 10월 21일 거제 장평중학교 1학년 1반과 3반 학생들과 수업했고, 10월 27일 창호초 5, 6학년 학생, 10월 28일 오비초 5, 6학년 학생, 11월 3일 제산초 6학년 1반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외국들이 잘 들어오지. 이제는 침입을 안 할 때 세종 임금 때 거창에 갔던 거제 사람들이 다시 거제로 옵니다. 거제로 오는데 거제로 오자마자 어디 가서 사람들이 오늘 역사 수업 너무 모르는 걸 알게 돼서 유익했고 거제 역사나 이런 걸 배우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우리 치도가 불쌍해요. 불쌍해요.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잘은 몰랐는데 오늘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알게 됐어요. 에 대해서 좀 아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이 없으십니까? 시간이 모자랐죠. 뭐 초등학교에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흥미 이끌어가면서 즐겁게 수업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그 거제언과 거제 사랑에 대해서 실제로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더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강의 내용을 선정하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개 학교 홈페이지에 보도 기사와 사진 등을 올렸고요. 거제신문, 거제방송으로 보도함으로써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거제 역사를 영원히 기록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내고장 현실을 깊이 있고 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애향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재는 지역 역사에 대한 고증으로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소장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거제 역사 다시 알기 사업을 펼쳐서 우리 거제 학생들이 조선도시 1등뿐만 아니라 거제 사랑도 1등인 거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거제 신문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 파급 효과로는 2016년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역사 수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의 학교 시간을 2배로 증가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일부 행사장에서 배부된 거제 신문으로 배우는 거제 역사 2박국 교재를 보게 된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배우기에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눈높이에 맞는 전문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했지만 내년에는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개 반만 수업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전교생이나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강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 역사 2박국 책은 모두들 탐을 냅니다. 본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000권 중 4,100권을 자부담으로 인쇄해서 꾸준히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올해 학교에 직접 나가 수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거제초 학생은 내가 살고 있는 거제면에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 짬짬이 거제면 역사 탐방을 나설 거예요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수업한 동부초 학생은 학교에 오가며 시큰둥하게 봤던 곳들이 모두 조상님들의 역사가 깊은 곳이라니 참 신기했어요. 강사님이 소개한 곳들을 한 곳씩 꼭 들러보고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공부할 거예요 라고 말했고요. 세 번째 수업한 장평중 학생은 교과에 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다. 수업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됐다. 강의가 1시간뿐이라 너무 아쉽다. 내년에도 꼭 이 강의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수업한 장호초 학생은 치도가 너무 불쌍했다. 일본이 세운 치도 기념탑이라고 해서 없애지 말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오비초 학생은 오비가 까마귀가 나는 모습이라는 걸 알았는데 역사 공부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반응은 세 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초 교장 선생님은 동부의 역사에 아이들 모두가 빠져드는 모습에 허무했다. 내년에는 율포분교 학생들에게도 거제 역사 다시 알기 수업을 해달라. 장평중 교사는 지도와 사진물을 통해서 설명해줘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호초 교사는 가조도 역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됐는데 내년에도 꼭 장호초를 찾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는요, 예로부터 유배지로 또 외국의 침략지로 또는 6.25 한국전쟁 때는 포로 수용소로 수많은 포로와 피난민을 품었던 아픔과 전쟁을 동시에 간직한 역사적 고장입니다. 거제신문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직원은 적지만 발로 뛰어 수집하고 발굴한 거제 역사를 알기 쉬운 역사 교재로 제작했어요.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거제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강의를 거듭할수록 31년사 거제신문은 거제 역사다 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항토회를 가졌고요,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도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거제 역사 2박국 교재는 강의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배부돼 거제라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더 높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 사업을 펼쳐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거제도의 역사를 바르게 알려 조선도시 1등뿐만 아니라 거제사랑도 1등인 거제신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제신문이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거제신문 이남숙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전에 저희가 이 PPT 자료를 봤었는데요. 역시 중간에 동영상으로 직접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니까 훨씬 더 잘 다가오고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제 아이들은 우리의 역사와 또 태어나고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자신들의 삶터에 관한 것을 이렇게 역사로 배우면서 아주 뜻깊은 청소년 미래 세대로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컨퍼런스에 시청 중인 참가자분이나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다음 마지막 파트에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울산저널의 이종호 편집국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산업도시로는 너무나 유명한 울산이 이제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점점 성장하고 계시다는 그 사례를 발표하시겠는데요. 시민학교 동영상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기자단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분야의 지명과 영상을 늘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저널 편집국장 이종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울산이라는 산업도시가 어떻게 교육도시나 문화도시로 도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 전환에 있어서 지역신문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의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했던 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가 저희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받아서 수행했던 울산저널 시민학교 사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울산 청소년 기자단을 처음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울산에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탐방을 쭉 해왔고 그거를 이제 지면에 쭉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제와 전망, 재원까지 이 순서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제 의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제일 큰 문제 의식은 산업도시니까 이게 공업도시로서의 여러 인프라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육 기반이라든가 문화 기반은 상당히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시립미술관도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공사 중인데 이제 내년에 이제 아마 개관을 할 예정이고, 시립 도서관조차도 참 몇 년 전에야 겨우 이제 문을 열 정도였으니까, 부자 도시라는 이제 소문이 나 있는 도시에서 이런 교육 문화 기반은 상당히 좀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시민들의 힘으로 좀 전환을 좀 시켜볼까 하는 게 첫째 문제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신문의 울산저널의 모토가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의 힘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론화 역량이고 솔루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런 힘을 좀 기르자는 게 저희 신문의 모토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을 이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워내는 거를 저희 지역신문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저희 모토인데, 근데 이런 공로나 역량이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것들을 또 향유하는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이 그런 어떤 인문 소양들이 밑받침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원래 요 교육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이제 펼치게 됐습니다. 먼저 시민학교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그 시민 학습을 해온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한 학교, 뭐 기억과 기록이라는 데는 이제 한 20년 동안을 매달 그 향토사 답사를 해왔던 팀이고, 그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영남알프스학교, 뭐 이런 여러 이제 분야의 공동체와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 저 신문을 통해서 한번 시민학교라는 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작년 말부터 쭉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 쭉 논의를 해와서 애초에는 총 14강 정도, 15강 정도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요.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역신문 제안 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총 12개 교실에 72강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그걸 쭉 진행을 했습니다. 뭐 자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역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기후, 그 청소년 기후 위기 그 교실도 있고, 그래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72강을 쭉 이렇게 해본 건데요. 12개 교실에 72강의 이제 내용들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각 강의마다 후기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강의마다 그 참가자들한테 후기를 좀 써가지고 좀 주시면 저희가 신문에 실겠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은 이렇게 쭉 나왔고, 지면에 그때그때 이제 실었습니다. 또 이제 그 지역신문 제안 사업에서 영상 제작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시간 때문에 이건 안 보겠지만 그 판소리 교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시민들이 그 영상으로 이제 자기가 좀 배워서 따라 부를 수 있게끔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역신문 제안 사업에 이제 인문숲 9강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대담 프로그램처럼 해서 이제 9강을 쭉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졸업식 영상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학교의 성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매 강 평균 한 10명 안팎의 시민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이제 30명 이상이 이렇게 좀 오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총 72강을 홈페이지에 쭉 게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48,000건 정도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시민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갈증과 욕구가 굉장히 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지역사라는 거, 이제 아까 앞에 거제신문에서도 지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향토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지역사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기획 취재도 해보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 생태 환경,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을 원래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상설화 시켜야 되겠다 싶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좀 상설화해서 각각의 강의안과 영상을 좀 아카이빙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제공을 할 필요성들이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
향토사 답사 교실을 이제 한 달에 2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토사 답사는 총 10년치 프로그램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240개 코스가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를 매회 답사기를 지면에 게재하고 매년 그 이제 책자로 만들면 10년이 지나면 이제 10권의 그 향토사 안내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문 수업은 그 한 5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120강 정도의 영상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울산의 명품 숲길 탐방하는 것과 합쳐서 그 온라인 시민학습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그 대면으로 참여는 못하더라도 그 온라인 그 이쪽에 이제 저희 밥TV 쪽으로 이제 우리 영상 유튜브 채널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각종 자기가 듣고 싶거나 이제 보고 싶은 영상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그걸 클릭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즐길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울산 청소년 기자단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듯이 포스터도 제작을 했고 이제 웹자보도 만들어서 또 신문에 광고도 내고 이제 모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개학을 늦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이제 5월 달이 돼서 이제 그 창단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창단식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이제 했습니다. 울산 교육청에서 이제 각 학교에 이제 그 공문 발송을 이제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됐고 이제 1기에 57명이 선발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그 청소년 기자들이 쓴 기사들입니다. 뭐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혹은 이제 자기 집 주변의 고양이 얘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유튜버라는 이제 기사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기자들이 자기 뭐 솔직한 얘기들을 쭉 올리면 그거를 웬만하면 그냥 다 지면에 지금 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청소년 기자들의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청소년 기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영상도 유튜브 밥 채널에 밥TV에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의 운영은 저희가 이거를 직접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기자단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기자단하고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월 회비를 받고 있고 신문 구독료를 이제 포함한 이제 회비가 되고요. 그리고 월 1회 온라인 강의를 스트리밍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기자증, 그다음에 기사 영상 원고료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학생 봉사 활동으로 시간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래 일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이제 성과가 좋아서 한 300명 정도로 규모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로 쭉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다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 기자 한 명이 어떻든 한 편의 기사 이상, 기사 한 편 이상 혹은 영상 한 편 이상을 이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이제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아마 울산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게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근데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들을 매주 탐방을 해서 탐방 기사를 이렇게 인터뷰 기사로 좀 상세하게 소개를 쭉 해왔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고 굉장히 열의가 있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게 허언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학년 말에 마을교육 공동체 기사들을 쭉 모아가지고 특집호로 낼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특집호는 이제 산림 일자리 발전소하고 해서 이제 올해도 이제 특집호 3호가 나가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번 낼 때 40면 정도를 2,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산림 일자리 특지포를 이제 3년째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또 마을 공동체 계속 탐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한 40군데 했던 거를 또 울산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특지포를 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그 탐방 기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특지포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탐방 기사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학부모 칼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된 이제 그 교육 주체 칼럼이 있고, 청소년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취업 위주의 이런 대학 이런 학과라는 이제 그 진로 진학 이제 꼭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면을 2면으로 늘려서 계속 그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칼럼에 좀 담아내려고 이제 24명의 필진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주 전문가 칼럼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요 필진은 내년에 좀 더 이제 필진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라든가 특수학교 교사, 직업교육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필진을 넓히고요. 주제도 청소년 기후행동, 평생학습 소모임이나 공동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공동체를 소개하는 코너,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매주 지면에 이제 실려서 그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실 지역 신문이 그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울산의 어떤 교육 도시로의 전환에 기여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구독자 확대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청소년 기자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부모 구독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청소년 기자를 이제 계속 늘려간다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구독자 확대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런 어떤 청소년 기자들의 기사가 실리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실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탐방 기사가 실리는 신문이 울산 지역의 모든 교실에 배달이 됐으면 하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 구독으로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고 모든 교실에 좀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산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작년인가부터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내년에 울산에서도 아마 이게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학교가 계속 굴러가면서 영상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적당한 모델을 잘 만들어서 강의안을 제공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유튜브 구독자와 신문 구독으로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거는 좀 더 구체화되면 좀 새로운 모델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제와 전망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교육 주체 목소리를 어떻게 지면에 담아낼 거냐,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를 가지고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얼마만큼 이제 행정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공론화 의제화할 거냐, 이제 그런 게 일단 과제인데, 이 부분은 필지는 좀 늘려가면서 지금 또 주제도 확장해 가면서 굉장히 좀 풍부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저널 시민학교를 울산 열린시민대학, 이거 한 5년 뒤에는 한 대학이라는 형태로까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이라는 틀로 요거를 계속 이제 확장을 이제 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도 이제 내년에 할 어떤
상설화시킬 프로그램들에다가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을 활성화할 거고, 가장 좋은 방안은 청소년 기자들이 직접 자기 신문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바로 당장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먼 과제로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사실은 동네마다 이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노력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찾아가면서 그런 어떤 탐방 인터뷰 기사를 연중으로 게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말에 특집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홍보 영상도 좀 제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지역 신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과제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도시 울산은 이 교육 주체들과 시민학습 소모임 공동체, 이런 게 시줄 날줄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그런 평생 학습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울산저널이 어떻든 울산 시민들, 독자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신문사의 어떤 인력과 조직과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그마한 지역 주간 신문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울산에 이런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육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꿰는 게 저희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을 잘 네트워킹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좀 도와주고 모아주는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울산 만들기라는 하나의 어떤 시민운동과 같은 것들과 지역신문의 공론장의 어떤 강화, 외연 확장,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잘 선순환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델이 이제 조금 성공한다면 저희는 이제 생태도시 울산,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도시 울산, 안전도시 울산, 이런 형태로 저희 신문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이제 해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육 주체와 시민학습, 평생학습 그런 것들이 잘 시줄 날줄로 엮어가는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도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학교 관련된 영상들은 지금 이 세 주제 모두 최소한 5년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흐름들 속에서 지역 시민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프로그램화되고 있더라고요. 제안 사업의 성과로 이어져서 저희 지바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더 나은 지금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무등일보 양기생 기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처음에 이 자료가 왔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 오시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죠. 단어 하나 바뀐 거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시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동안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네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오셨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온택트 상황에서의 어떤 기자 체험들, 그리고 온라인 월드캠프를 이용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흥미롭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 잘 들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된 무등일보 양기생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NI 방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사회 전반 곳곳이 위축되고 다운되고 그랬었습니다. 연초부터서 계속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자체인데요. 이게 뭐 자유학기제
활용한 한국 언론재단과 공동으로 쭉 8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특히 다 아시다시피 비대면을 강조하고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저희들의 움직임이랄까 변화의 모습들을 한 번씩 같이 공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공모를 했는데 우리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서 예쁘게 봐주셔서 아마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이 사례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뭐 NI 저희 신문에 NI의 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발표할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 NI에서 온라인 월드 캠프 진행했던 것, 그 다음에 온택트 일일 기자 체험 진행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기자 체험, 그리고 효과 및 기대 이런 순서로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NI는 뭐 신문 활용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일보가 1995년 처음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종합적 사고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문이 NI를 한 것은 2005년도입니다. 다른 신문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지면을 신설해서 또 NI 위원을 위촉하면서 저희들이 NI 교육을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를 좀 보면요. 2011년도에 문광부 장관상을 NI 부분을 좀 수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다음 시민 기자 운영하고 방과후 학경 관련 부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우리 언론재단과 2013년도부터서 공동으로 해서 현직 기자와 함께하는 기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 오고 있는 게 지금 8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신문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해서요. NI 부분으로 해서 2014년에도 젊은 기자의 창 부분을 수상을 했었고 또 2015년에도 창의 주도형 지원사업 부분에서 그때 이순신 사관학교 리더십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저도 그 강사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좀 수상을 했었고 매년 저희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만은 1000여 명 이상씩 정도 자격 기재 20여 개 이상의 학교에서 참여하고 또 그 참여의 결과물 설문지를 보더라도 항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2017년도 기자체험에 관련해 또 교육부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900명 했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또 현장까지 직접 가서 40명 정도 참여해서 했던 프로그램도 진행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업 때도 저희도 또 특별 케이스로 한 적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주요 성과물 중에 하나가 작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희 신문 기사가 수록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 저희들이 알기로 지역신문 중에서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요. 2016년도 11월 28일 6면 톱 기사를 초등학교 수록해서 지금 교육에 활용되고 밑에 화면이 그건데요. 그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성과물로 좀 내세우고 있는 부분 하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쭉 작년까지 활발하게 쭉 진행했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대유행을 거치면서 대면교육의 전면 다운 위기에 몰리면서 힘들게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끝에 저희들이 몇 가지 외부에서 제안해온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월드
캠프 공동 진행하고 온택트 기자 체험하고 찾아가는 현장 일일 기자 체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월드 캠프 진행인데요. 국제 청소년 연합이 이게 종교 단체인데 저희들하고 가끔씩 그 사업을 해왔던 단체였습니다. 서로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 이런 캠프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자교실을 한번 해보는 게 어쩌냐 제안을 해서 좋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이 해보자. 공동으로 해보자.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기자교실 주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2개를 하자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정말 라이브로 하려고 뒤에 나옵니다만 7월 26일 날 떠서 4일 동안 진행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득이하게 그런 사전 녹화로 하고 나중에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가자 그래서 라이브로는 못하고요. 사전에 일주일 전쯤에 저희 회사에 따로 커뮤니케이션 룸이라고 회의실 같은 곳이 있는데요. 좀 이따 나올 건데 거기서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기자의 역할이랄까 기사 작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도 기자 체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고 좋다고 그래서 50분씩 그때 와서 직접 대학 스테이션에 이제 질의응답이 현장에서 어려우기 때문에 사전에 대학생이 5명이 와서 거기서 사전 녹화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온라인 캠프가 7월 26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50분짜리 강의를 이제 압축 추기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어요. 20분짜리로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들 같이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전 세계 송출됐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그쪽에서는 8개 언어로 번역이 송출했고 월드캠프 보니까 국내 약 18,000여 명 중고등학생이 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23만 6천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기사를 좀 써서 유튜브 기사하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써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리라이트 내지 각색을 조금 해서 한 장짜리 신문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게 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2005년도에 NIE라고 에듀케이션인 신문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쭉 처음에 지면을 만들어갖고 10년 전부터 이 기자체험을 중고등학생들 한다고 해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써서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이제 온라인 캠프는 이벤트성이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이것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강주시 교육청과 좀 공동으로 진행하는 토론 캠프인데 올해는 토론보다는 일 기자체험 형태로 조금 변형시켜서 물론 중간에 계속 실시간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중고등생하고 근데 이제 조금은 예전과 달리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꽤 많은 학교를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2차례에 걸쳐서 40명씩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저희 신문사의 커뮤니케이션 룸에서 레이디오 밴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것은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로 이렇게 라이브 재생한 뒤에 학생들 출석 체크하고 오전 10시부터 강의를 해서 기자하고 기자 역할과 신문의 종류에 관련된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0분 휴식한 다음에 다시 2차 라이브 재생하고 오전 강의가 끝나고 동영상 듣고 오전 강의 끝나고 오후에는 다시 인터넷 서핑을 활용하던 기존 자료를 활용하던 기사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톡을 통해서 받아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원고지 한 5장 내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시상까지 6명 나오는데요. 시상까지 다 했었고 나중에는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신문 제작을 해서 또 하나씩 다시 배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잠깐 한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요즘 국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너무나 많이 들려가지고 귀에 박힐 정도로 하는 거.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금호고 1년 상훈아,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 미연이 됐다. 코로나19. 그래요. 자, 이용석 시장을 만나가지고 코로나19를 취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될지 자기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야 돼요. 예. 이것도 역시 2차례에 걸쳐서 40명씩 이렇게 했었고 이벤트성으로 좀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조금 더 시간을 더 하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한 것에 지금도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5차례에 걸쳐서 더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현장 기자체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 신문사에 30에서 40명 정도가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요. 저희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오후에 강주 시내 취재 곳을 3곳 정도 나눠서 3개조 나눠서 현재 기자와 같이 공동 취재하고 갔다 와서 기사 쓰고 이를 편집 연습까지 해서 한 장짜리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료증과 같이 배포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게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차라리 학교를 찾아가자. 대신에 의외로 학교에 가니까 이 방송 시스템들이랄까 이런 전자기기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하고 그 시스템 연동을 시켜서 편집 제작 관련된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자. 대신에 역시 코로나 때문에 방역 부분은 학교 측 들고 저희들 거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6월달에 처음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격 수업 어려운 점 속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자유학기제 강화 이후에 체험 위주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맞춰서 이게 진행하자는 사실 작은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성 석격중학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1학년 31명이 참가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진행했고요. 충분한 거리두기는 다 당연히 했고 발열 체크를 할까 소독제 비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히 지키고 오전에는 NI 활용하는 방안했던 강의 위주로 가고 오후에 3개조 역시 현장 취재했는데 기자가 참여를 해서 석공 면사무소, 석공 농협, 파출소 이렇게 3군데 가서 그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듣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취재해 와서 기사를 써서 그걸 갖고 다시 원격 편집하고 조판하는 것을 이제 회사와 연결해서 동시에 요즘에는 전부 그 칠판이 전자칠판이 가지고 바로바로 뜨더라고 그래서 뒤에 영상이 나옵니다만은 동시에 애들하고의 신문 제작에 대해서 바로 활용하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편집 기자, 사진 기자가 있겠지. 취재 기자가 뭐라 했어? 편집 기자가 뭐라 했지? 하늘 쳐다보지 말고. 자, 편집 기자가 뭐라 했어? 몰라? 자, 편집이 뭐야? 너희들 편집 많이 하잖아. 그렇지. 이게 꾸며주는 기자야. 자, 이 꾸며주는 기자가 편집 기자인데 이 편집 기자가 이 기사를 자기 입에 꾸미려고 마음대로 짜가고. 예, 이게 지금 모든 학교에 가면은 대강당에서 전부 다 진행한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은 너무 좁기 때문에 위험하다 해서 대강당으로 이론 강의를 하고 나서 이건 이제 현장 취재. 우리나라 생산량의 70%를 차지해요. 근데 70% 중에서 우리 지금 죽곡에서 생산된 게 거의 70%, 곡성에서 생산된 거에서 한 65에서 70%가 생산돼요. 죽곡이 생산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목사동이가 깻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이제 백세임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백세임을 주력으로 키우면서 예, 석공농협 조합장님 인터뷰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 회사와 연동시켜서 바로 편집 제작 접판하는 모습을 직접 역시 다 기자들이 여기죠. 도철 기자가 썼고 여기도 도철 기자가 쓴 것이고 여기는 박선호 기자가 쓴 거예요. 이 기사들을 다 그림을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그걸 그대로 만들어 보여준 거예요. 예, 방금 저 영상을 몇 개 보셨는데 저희들이 현장 찾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하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친밀도 있게 하면서도 조심해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5.18 40주년 부분은 조금 엑스트라 같은 그런 그 이벤트에서 지금 가끔 소개하려고 지금 잠깐 했었습니다. 올해 40주년이었는데요. 우리 또 역시 기자체험단을 운영해서 1박 2일로 2차례 진행을 해가지고 큰 호응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비동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효과 및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이렇게 난무하고 정말 핸드폰 속에서 팔고 들고 사는데 우리 종이 매체 페이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위감이 있는데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종이 신문에 대해 어떤 위상 그다음에 소중함들을 한 번쯤 깨우쳐 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기자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중단시킬 수 없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어가고 그 애들에게 이런 좀 종이 매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접근성 있고 그다음 쉽게 친근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역시 자유학기제의 또 우수 프로그램의 지속성도 역시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일일 기자체험 언택트로 하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위드 코로나 시대의 니 교육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양기생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교육에 지역 언론이 앞서가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발제를 들으시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셨으면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지켜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다른 질문이 없으실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세 분의 또 코멘트를 듣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선생님. 네, 그러면 저희가 남은 20분 동안은 세 분의 발제자 선생님하고 또 저하고 또 앞에 계신 플로아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 먼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거제신문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뭐 섬과 섬길 관련된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다크 투어리즘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나 위한 그런 어떤 교재 발간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발간한 이후에도 부족해서 계속 더 인쇄를 하셔서 이제 자체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기존의 어떤 자료들에 조금씩 덧붙여지나요? 아니면 역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아, 그리고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혹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 있으면 어떤 게 있었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거제신문에 보도되는 매년 보도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지난해에 보도됐던 것보다 올해는 또 더 많아지고 하니까 직접 보도된 자료들을 책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책이 계속 두꺼워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씀이죠? 업그레이드 되고 네. 또 그제는 지금 유네스코 등재 포로수용소 거기에 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포로수용소를 달리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거제 역사 수업을 5년간 하면서 지금 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중학교 4학년 이상은 돼야 이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다고 저희는 교재에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해달라 요청이 왔었습니다. 3월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형극 위주로 하는 그런 전문 강사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지바리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좀 더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 자부담을 보태서 어린이들까지도 같이 학대를 해보고자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아들을 위해서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네. 말로 인형극, 전달해 줄 수 인형극 위주로, 인형극으로. 네. 그 역사 교육을 인형극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또 네. 눈높이에 맞는 네. 새로운 도전일 것 네,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울산저널 이종호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영상 2개 올리셨잖아요. 뒤에 있었던 거는 한 45분 분량의 첫 번째 그 미아일랜드 모모에 관련된 첫 번째 그 영상 전문가께서 하는 걸 봤는데, 저희가 지원 서류를 보면서 이 동영상의 퀄리티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다른 그 전문가의 퀄리티가 아니라 동영상 자체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했는데, 직접 보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내용도 있지만 영상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청소년 기자를 올해는 57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300명까지 늘리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발표하시면서 운영하는 주체가 좀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미리 알았어야 되지만 울산저널에서 지금 계시는 전체 기자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시민 강좌도 하고 뭐 교육 컬럼이나 이런 거 직접도 쓰시고 또 거기다가 참여하는 전문가들 글까지도 이제 쓰시면서 또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약을 하면 청소년 기자 300명은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300명이 하나씩만 글을 써도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의 참여를 늘리고 독자들을 확장한다는 건, 그리고 울산저널의 취지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첫 해에 57명이었는데 300명까지 하고자 하시는 그런 포부와 우려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거,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처음 청소년 기자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 이제 단장님, 부단장님으로 이제 체계가 있어요. 울산저널만은 아니요, 아니라는 울산저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울산저널은 사실은 그런 오랫동안 이제 청소년 교육 운동 같은 활동들을 좀 해왔던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고, 또 긴밀하게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집 같은 거는 교육청에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좀 조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하나씩만 쓰더라도 50회 1년에 50회밖에 안 되니까 이제 넘칠 수 있잖아요. 넘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다 한 편씩 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럿이 좀 팀을 짜서 자기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점에서는 300명이 그렇게 크게 무리는 그러니까 모집만 할 수 있다면, 이제 또 올해 해보니까 이게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또 기사도 받고, 이게 좀 시스템만 잘 갖춰주면 오히려 300이 아니라 더 늘어나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등일보의 제가 양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주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 위기관리 사례였잖아요. 예. 그 보통 요즘에는 니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좀 확장시켜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니나 리터러시나 다 제작에 관련된 것도 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이 언택트 상황에서 기자 체험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는 것과 또 이제 영상으로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 아이들과 직접 예. 그렇게 만나서 하시면서 예. 이 아이들은 사실 청소년들은 영상으로 만드는 예. 것들에 더 익숙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고 또 그걸로 기사를 작성하고 또 여러 공부도 하면서 기자님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가장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또 기대하거나 예. 아니면 좀 재현 아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글 쓰는 것은 지나는 작업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기자 생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고요. 애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꼭꼭 물어보는 게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가 많으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낮으면은 또 분위기가 좀 형성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30명 내에다가 40명 안 넘게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시골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한 학년 전체 다 한다든가 어쩔 때는 1, 2, 3학년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애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게 오전에 해서 좀 강의가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기자가 무엇이고 신문 이런 것이고 이렇게 발행되고 있고 상식 정도 수준에서 강의하고 알려주는데도 아무래도 관심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실은 곁들여야 됩니다. BTS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나왔는데 그 영상 봐라. 이 BTS가 조회수가 어떻게 됐는데 이걸 누가 썼냐? BTS가 기사 썼냐? 그건 아니다. 연예부 기자가 써서 네이버에 올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본 거다. 그 매개체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기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달라고 또 중간중간 제가 사실은 물어봅니다. 작가나 기자 되고 싶은 사람 물어보는데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크리에이터랄까 이런 친구들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글을 쓰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감 높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들이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하루 정도 경험을 기자라는 경험을 하고 또 현재 기자와 같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걸 기사도 끙끙거리면서 써보고 나서 나중에 한 장짜리 신문을 만들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결과물을 보니까 부모님도 사실 좋아하고 그래서 후에 설문조사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좋게 항시 평가를 합니다. 아침에 주로 했는데 오후에 가서 취재도 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결과물 글 좀 썼는데 그럴 때 이렇게 나름대로 신문이라고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나주 매성중학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타이틀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수료증과 같이. 근데 최근에는 바로 이제 할 수는 없었고 과거에는 오면은 회사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제공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찾아가니까 사실 수료증이랄까 수료증만 전달해주고 신문은 하나만 샘플만 보여주고 나중에 배송을 다시 택배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겠는데 어쨌든 친구들이 저희가 목표하고 또 계속해서 지향하는 것은 애들에게 종이 매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 좀 없애주고 조금은 더 친근감이 그래도 이 핸드폰 속에서 놀지만 때론 눈을 돌려보면은 이 종이 신문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이 페이퍼도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계속 심어주거나 알려주거나 깨우쳐주는 거, 각인시켜주는 그런 과정 중에 저희 프로그램들이 특히 이 일기자 체험 이 프로그램들이 제가 보기엔 소중하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유지 비대면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한번 하자 그런 고민들을 계속 사실은 해왔던 겁니다. 그 고민의 변화랄까 조그만 움직임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쪽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제안을 했었고 조금 더 일부분만 더 말씀드리면 명칭도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포스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 그 제작회의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후배 2명한테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됐으면 모르니까 선택 잡고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드가 맞냐, 포스트가 맞냐. 지금도 뭐 그런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드가 맞을 것 같다. 왜?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럴 수 없다. 사스나 메르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고 있고 독감처럼 나중에 같이 가고 거기에 백신이 돼 있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도 그래서 뒤늦게 이제 사실은 위드로 좀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여담인데 이 기자 체험이 계속 유지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씩 깨우쳐주는 그런 종이 매체에 대한 인식을 좀 깨우쳐주는 것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조금 한 3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예, 오늘 세 분의 발제자 모시고 귀한 의견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또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시간도 넉넉하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이신문이 많이 위기입니다. 솔직히 핸드폰을 다 보지 종이신문을 안 본다는 세대가 많고요. 저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 신문은 어르신 신문으로 지금 많이 종이신문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읽혀질 수 있도록 하고자 거제 신문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거제 역사 문화 탐방을 아이들하고 토요일에 2차에 걸쳐서 한번 아이들하고 직접 역사지를 탐방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좋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기획문도 써서 저희가 시상식을 4일날 하고 왔거든요.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가 썼던 기획문을 또 신문에 내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발표했지만 거제 신문이 올해 19회째 평화통일 독서 감상문 공모전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경남으로 학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11월에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300여 편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거제만 했더니 그건 100여 편밖에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경남까지 학대를 했었고요.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만 종이신문이 또 색다르게 다가가야만 종이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들고요. 종이신문을 없앤다는 것은 저희 기자, 제 사견이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일보에서 많은 발표를 했지만 종이신문은 그래도 맥락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저희 대표님이나 저 기자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 거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산업화에 성공했던 도시들이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 산업의 위기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산업 위기가 사실 도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도시의 위기이고, 그래서 고민이 이제 이 도시 전환, 그 뭐 녹색 전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그래서 울산에서 그 산업도시 울산이 이대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역신문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서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공론화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더 노력을 이제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기억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초창기 기자체험 저희들이 아까 2013년도부터 언론재단에 있었고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2014년도에 아마 대전에서 컨퍼런스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자체험 관련돼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AI에 대해서 다 잘 아시고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에 대한 어떤 그런 매체 양력 하락, 그다음에 위축되고 모바일에 난무랄까 이렇게 범람하고 이렇게 모바일 위주, 핸드폰 위주로 가는 세월에서 우리 종이신문의 어떤 이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호를 할까요? 지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NI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NI의 주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역시 기자 체험하고
그다음에 토론 캠프, 논술 교실 뭐 이런 것들이 NI의 주 그 프로그램인데 저희들도 그걸 다 하고 있고요. 뭐 토론 캠프하고 논술은 조금 일회성으로 좀 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거 좀 기자체험 같은 거의 연중 행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저 우리 신문 말씀하셨는데 종이신문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고 앞으로도 죽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신문의 위상을 뭐 유지하거나 계속해서 추가 발전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세가 그런데도 이렇게 유지하는데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좀 마찬가지로 역시 NI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변화상을 모색해보고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세션 6번째 이야기 3분 모셔서 발제를 들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와 주신 거제신문의 우리 이남숙 기자님, 그다음 울산저널의 이종호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에 무등일보의 양기생 부국장님 이 세 분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그냥 알고 있었던 지역 신문이 아니라 지역 신문과 지역 시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삶을 일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구체적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주 좀 세세하면서 저 역시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참가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 세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웨비나를 준비해 주신 앞에 계신 관계자, 촬영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6번째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저는 지바리 이은주 전문이었습니다. 자, 세 분 같이 인사드리고 끝내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